13번은 하나하나 쓰시고 하나하나 쓰시고 이거 자연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1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5가 5 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써보시면 보통은 그래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좀 나눠서 하죠.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다 똑같으니까 x가 1일 때 그러면은 y 더하기 z가 얼마? 4죠. 그러면 이거를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y랑 z에서 y가 1이면 z 3 그쵸? 2면 2 3이면 1 이렇게 해서 몇 개? 그치 x가 1일 때 3개 그러면 x가 2일 때는 y 더하기 z는 네? y에서 5가 돼야 되잖아요. 3이죠. 그쵸? 얘도 표 그려서 이게 제일 편해요. 막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칙 있게 쓰시는 게 찾는 데 더 편합니다. 뭐지? 진짜 왜 세는 게? 우리 어떻게 사이좋게 비껴나가셨어요? 자, 아니 둘 다 사이좋게 느껴요. x, y 더하기 z가 3일 때 뭐 있어요? y가 1, 2, 2,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세 번째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 더하기 z는 얼마? 2고 그때는 가능한 거는 1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x가 4가 되는 순간 x가 4가 되면 y 더하기 z가 얼마? 1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y가 1이면 z가 얼마? 0이란 자연수가 될 수 없죠. 그쵸? 여기부터는 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몇 개예요? 그치? x가 1일 때 몇 개? x가 1일 때 y 더하기 z가 되는 게 3개 x가 2일 때가 2개 x가 3일 때가 1개잖아요. 모두 몇 개? 근데 어떻게 둘이 사이로 이렇게 비껴나가서 그러니까 막 세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표 하시는 게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좋다. (18번은) 여러분이 그냥 문자가 있더라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좀 여러분한테는 문자가 좀 붙는 바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씩. 일단 첫 번째에서 뭐라고 합니까? y는 3x-b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식이 어떻게 써져요? y는 3x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지겠죠. 그쵸? 이때 이 그래프에 뭘 구해라? x절편과 y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구하시는 거예요. 얘 x절편 구하시고요. 얘 y절편을 구하십니다. 자, 구합니다. x절편, y절편 구합니다. 문자여도 계산합니다. 자, x절편 뭐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x절편이 y에다 0 집어넣고 구하면 x는 3분의 b 플러스 1이고 y절편 구했던 거 x 0 넣고 간 y절편은 예? y절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y절편 얘기하는 거예요. y절편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고 x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그쵸? 이때 문제에서 이제 뭘 유도한 거예요? x절편을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3분의 b 플러스 1을 a라고 하겠다. 그죠? 그쵸?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뭐라고 하겠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 y절편을 2a 플러스 2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니까 얘가 우리가 배운 뭐가 되는 거예요? 연립 안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일 때라도 어쨌든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더라도 수가 아니더라도 연습하는 거고.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 빠르게 정리해드리면 어떻게 돼요? 3a-b는 1이랑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풀 수 있으시죠? 그렇죠? 어떻게 해준 거예요? 대입했다고요?
얘를 대입해서 푸는 겁니까? 이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아닌데요.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면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x의 n제곱분의 x의 n제곱이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x의 n 빼기 m으로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5제곱분의 x의 8제곱이 있으면 얘는 x의 8 빼기 5에서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산이 돼요? x 8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분자에 x가 몇 개 있어요? 총 몇 개? 8개가 곱해진 상황인 거고 x 5제곱은 뭐예요? 분모에 x가 몇 개? 그렇지. x가 5개 곱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야분야분 하고 나면 당연히 뭐만 남겠어요? 분자 x 3개만 남겠죠. 그쵸?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여서 약분되고 남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계산하는 게 뭐예요? 뺀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빼기니까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3한 다음에 4에 빼기 2x에서 얘에서 뭘 빼는 겁니까? 뭘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그러면 81이니까 3의 몇 제곱? 이걸 풀어줍니다. 이걸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세워질까요? 계산이 이렇게 안 되십니까? 네? 왜 안 나와요? A가 뭐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B는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넘겨서 이 안에서 정리한 거 어디 있습니까? 정리한 거 지금 정리한 노트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정리. 식부터 다시 정리. 십구 번 두 직선이 교점이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y는 ax-6과 이렇게 그려지는 y는 2x
직선이 보다 2,4.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직선 모두 2,4를 지난다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두 직선이 모두 2,4를 지난다. 그래서 우선 A, B를 찾으시고 좀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야겠죠. A, B 찾고 나서 두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까먹으셨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b 플러스 1을 a라고 했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2a 플러스 b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네를 위에씩 곱하면 3a죠. 그렇죠? 넘겨서 위에 거를 3a 마이너스 b는 1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신 거 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A 값이 어떻게 나와요? 이것도 다시 정리.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처음부터 다시.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야 되니까 두 그래프 x절편 구해가지고 그래프 예쁘게 씁니다. x절편까지 해서 그렇게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2층 이상하게 푸는데? 보세요. 지금 기억 어디 갔어? 이거 넘어가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아 잠깐만 이게 B가 아니라 2죠, 그렇죠? 얘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가면 마삼 2가 넘어가니까 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b랑 같은 이 상태에서 더했을 때 5a는 더하니까 y 또 이렇게 풀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푸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2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b는 다시 계산하면 x를 뭐 하신 거 맞아요? a가 얼마? a가 5 b가 0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요? x를 y절편 표현해주면 우선 누구를 먼저 그립니까? y는 5x-6을 먼저 그립니다. 얘 그리면
빼기 빼기니까 y절편 얼마? 여기 마이너스 6이랑 x절편은 여기 5분의 6 해서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하나.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는 누구예요? y는 2x면 얘보다는 기울기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절편 0이니까 0을 원점을 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y는 2x. 이때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5,5, 2,4. 이때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을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야, 종훈아, 넓이가 얼마야?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5분의 6. 이 높이가 얼마일까? 이 높이가 그렇지. 여기 y좌표가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4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4. 그럼 넓이는
1km를 가는데 사용하는 연료의 양은 1km 갈 때마다 14분의 1씩 줄어들겠죠. 그거를 식으로 세울 수 있으시면 됩니다.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찾으란 얘기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찾으세요. 연립 방정식이 해. 간단하고 놓고.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연립 방정식. 두식의 연립 방정식. 아니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식이 어떻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1km에 13분의 1터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료가 사용되니까. 그러면은 남아있는 연료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아있는 연료의 양은 25에서 원래 25가 꽉 찬 거였죠? 거기서 뭐예요? 사용한 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내가 Xkm를 가면 얼만큼 사용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13분의 1x만큼 줄어든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때 남아있는 연료가 얼마가 될 때? 15일 때. 남아있는 연료가 15일 때 내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 21번 보세요. 이건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나가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첫 번째 문장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표현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의 교점? y는 2x-3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의 교점이란 말이 나오죠. 그쵸? 그쵸? 되었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랑 모두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교점을 A, B 둘 다 지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을 수 있죠. 그쵸?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 A, B라고 놓으면 얘도 A, B를 지나고 얘도 A, B를 지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돼? B는 2A-3 얘도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보통 이제 빼서 연립방정식으로 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점이 찾아지잖아요. 되었어요? 네, 이제 이거를 이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이 과정을 좀 빠르게 한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가간법 중에 하나인 소거법 중에 하나인 대치법이에요. 대치법이라고 쓰는데 뭐냐면 어쨌든 BD가 같잖아요. 그쵸? 얘랑 얘랑 어때요?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빠르게 교점을 구할 때 얘네들은 그냥 같다고 놓습니다. 그래서 대치가 뭐냐면 같다고 놓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응시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해를 구해요. 그냥 이거의 해를 구해요. 편하게 교점 구할 때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때 해가 뭐가 되냐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y좌표 이제 대입해서 다시 구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푸는 걸 보여드리면 이항해 주시면 돼요. 얘 넘어가고 얘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 2분의 5x가 5 x는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x가 2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y는 얼마? y. x에다 2 대입하면 1. 잠시만. 숫자 반대로 대입했어요. 개수를 잘못 보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y 얼마? 1이죠.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5,5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1참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참수는 y는 ax 플러스 b의 꼴이죠. 그쵸? 이때 뒤에 오는 b랑 요 앞에 오는 a, 요 a, b가 각각의 의미를 가져요. a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치. a는 기울기, b는 y절편을 의미하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얼마나? 2분의 3인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교점을 지나면서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누구의 값이다? a의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x 플러스 b 아직 y절편은 모르죠. 그쵸? 얘가 뭐를 지난다? 2,1을 지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b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이렇게 직선 완성하시면 나머지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구하시고 삼각형 OAB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넓이 구해야 되니까 그냥 그리셔야겠죠. 그쵸? 자, 나머지는 스스로 합니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b가 얼마 나오셨습니까? b가 마이너스이면 식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b고 그거를 마이너스 2고 얘를 x절편, y절편 표시한 다음에 직선을 그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삼각형이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쵸? x절편, y절편 구하시고 표시하시고 그리시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고 민재님은 넓이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지만 길이로는 얼마로 봐야죠? 양수 2로 봐야죠 그냥.
넓이는 길이는 양수 아시겠어요? 넓이는 양수 음수인 거는 양수인 거를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 로우님 A는 뭐보다 크다? 여기까지는 하셨어요. 그 다음 식은 어떻게 풉니까? 그 다음 어떻게 풀어요?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선 무조건 기본적으로 로우님 기본적으로 뭐 해주셔야 돼요? 묶어줘요? 묶어준다는 느낌이 왜 나오는 거예요? X는 X끼리니까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를 구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X는 뭐보다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누구만 남아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좌변에 X만 남기는 과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문자가 뭐 A도 있고 X도 있고 막 그래서 복잡하실 것 같지만 문자에 상관없이 그냥 동일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냥 중학생이 되면서 문자를 좀 쓸 줄, 문자를 부담 없이 쓸 줄 아셔야지 뒷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응용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3x는 크다 이거죠. 그렇죠? 4a-12 쓰셨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4a-12는 뭐로 묶을 수 있어요? 4로 묶으면 a-3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전개했을 때 얘랑 동일하죠. 그렇죠? 이 앞에 보는 a-3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얘를 묶으셨으면 뒤에도 묶으실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로? 그렇죠. a-3으로 나누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과정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a-3으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를 고민하는 문제예요. 계산은 상관이 없어요. 얘네가 없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네? 왜요? 그치. A가 3보다 큰 수니까 A-3은 A-3은 0보다 큰 수이니까 그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식이 잘못됐네요. a가 3보다 작다는데요. a가 3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서 부등호방이 바뀌셨어야 돼요. 잠깐 안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저는 답을 맞니? 부등호방이 하나 안 바꾸시나요? 얘가 부등호방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0보다 작으니까 그대로가 아니라 바뀌는 거죠. 어허. 저한테 따지신 거예요? 맞았는데 틀렸겠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나요? 일단 두 직선 중에서 누구?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멀쩡한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랑 상수가 다 주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의 y절편과 x절편은 구할 수 있죠. y절편 얼마? 0, 그치, 6. 그래서 좌표가 0,6. x절편은 6,0. x절편 6. 그래서 좌표가 6,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됐을 때 누구의 넓이? 삼각형. 여기 원점에서부터 한 O, A, C, B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52다 이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합니까? 그렇죠. 보통 밑변 높이. 근데 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기 때문에 뭐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직사각형 같은 경우만 가로 세로라고 얘기하지 보통 밑변 높이 많이 쓰죠. 그렇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 식들이 나온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걔네들의 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등장 봤을 때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줄 아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두 개로 어떻게 나누면 될까? A, B를 이은 거 안 좋은 선택이에요. C에서 밑으로 내려서
C랑 O를 연결하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A, B를 하게 되면은 왜 안 좋냐면 왜안 로운이한테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잖아요.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그려졌죠. 그쵸?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는 좀 괜찮아. 왜? 밑변이랑 높이가 되게 쉽게 잡히니까. 근데 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좀 잡기가 애매해요. 그렇지 않아요? 밑변이랑 누구를 밑변으로 높이로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큰 거에서 보여줘. 빼주는 편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냥 얘를 자연스럽게 뭐로 보면 돼요? 밑변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얘도 얘를 뭐로 보면 돼요? 밑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밑변이보다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보기 좋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때 그러니까 뭐꼭 이렇게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설명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크게 나는 뭐 이 큰 사각형 만들어서 빼겠다? 뭐 그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이쪽에 오는 이 삼각형은 넓이가 그냥 이제 구해져 버려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 6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6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밑변으로 보면 뭐가 돼요?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높이가 얼마?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3니까 10입니까? 이 길이는 뚜루루 내려왔을 때 이 길이랑 어때요? 같죠?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x좌표니까. 그치? 얘가 마이너스 4,0이란 말이에요. 이 점의 좌표가. 그럼 이 길이를 얼마로 보셔야 돼요? 4로 보셔야죠. 10은 뭘 얘기하는 것이 빠졌네. 10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인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4. 구분할 줄 아셔야죠. 그러면은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4니까 얼마?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오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 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쵸? 두 개 합쳐서 넓이가 얼마예요? 52. 그러면은 여기 요쪽에 오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여야 될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40이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때 밑변은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면 이 높이는 얼마? 10이 되겠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뭐 임시로 뭐 K라고 놓을까요? K라고 놓으면 얘의 넓이는 어떻게 보여져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5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빨리 계산하시면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다? 50이다. 그러니까 K는 얼마? K는 8. 그러면 K가 8이라는 건 이 점의 좌표가 5,보다 음의 방향으로 8만큼 온 거니까 이쪽으로 8만큼 왔으니까 마이너스 8,0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이제 구하라는 건 뭡니까? 뭘 구하래요? 뭘 구해달래요?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 L의 뭘 구해라? 기울기를 구해라. 이 직선, 근데 L이 모콤마모랑 모콤마모를 지나는 직선입니까? 마이너스 8,0번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그러니까 기울기는 x 값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아까지 얼마큼 커졌습니까? 4만큼 커지고 y 값이 0에서 10까지 10만큼 커졌죠? 1이 빠지지 자꾸?
그러니까 x 증가량 4, y 증가량 10. 그래서 기울기 얼마? 2분의 5. 근데 민재가 낙서를 던졌다고.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뭘 진짜로야. 네, 오늘은 그러면 숙제 검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뭐 늘어나는 거는 다 민재 탓이시고. 진도 나가면 숙제 나가는 거.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진도 나갈게요. 아시겠어요? 네.
문제가 숙제를 던지고 왔게 범위는 문제. 거의 끝이 나가긴 하는데 자, 일단 자 1차함수 그래프는 그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1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1차함수 그래프 우리가 계속 그려봤더니 어떤 형태로 그려집니까? 삼각형으로 그려진다고요? 1차함수가요? 그쵸. 1차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형태예요. 그쵸? 직선의 모양으로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y는 ax 플러스 b가 그려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좌표 평면이 나타내면 직선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쵸?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러면 그때 직선에서 말하는 평행, 직선꼴에서의 평행 어떤 걸 평행이라고 해요? 만나지 않는 거. 그쵸? 두 직선이 한없이 느려도 이렇게 한없이 느려도 만나지 않는 걸 평행이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 이 평행하려면 이 두 직선은 어때야 될까? 이 얘기예요. 뭐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되죠. 그쵸? 기차길처럼.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를 이용해서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선을 쓸 때 A의 의미는 뭐예요? 얘는 기울기고 B는 Y 절편이죠. 그쵸? 그러면 평행하다라는 건 이 두 단어 뭐 전부 다 쓰셔도 되고 일부를 쓰셔도 됩니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평행하려면 그쵸?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이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 기울어진 정도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른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요. 얘는 평행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한없이 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만나게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거는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는 겁니까? 기울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저 두 개 기울기랑 y를 이용하면 근데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평행 말고 여기 뭐도 있어요. 일치도 있죠. 일치는 어떤 개념이에요? 일치한다는 거. 왜 y절편이 같아요?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치한다는 게 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다른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다른 직선이 이렇게 완전히 포개어지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치한다는 건 두 직선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완전히 포개어진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래서 평행해도 기울기가 같고 일치할 때도 뭐는 같습니까?
기울기는 같아요. 아시겠어요? 평행할 때도 기울기 같고요. 이 평행한 두 직선도 기울기 같고요. 이렇게 일치하는 두 직선도 기울어진 정도는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구분할 때 또 다른 구분거리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식상에서 봅니다.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거나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평행한 거와 기울기가 같은 거, 평행한 거와 일치하는 거에 구분할 때 얘네들 중에 누구를 쓰면 될까요? 아까 민주가 얘기했잖아요. 일치하는 거와 평행하는 거, 평행하는 거와 일치하는 걸 구분할 때 y절편이 어떻다? y절편이 자 어떤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같아.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y절편이죠. 그쵸? 일치하는 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일치하는 건 얘랑 포개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일치하는 거는 y절편이 어때요? 같아요. 근데 그냥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행한 애는 y절편이 달라야겠죠. 그쵸? y절편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한 거랑 일치한 거는 둘 다 기울기는 어때요? 같아요. 근데 평행하려면 y절편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일치하는 거랑 평행한 거랑 구분을 할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치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완전히 포개어지니까 y절편도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했습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죠. 그쵸? 그러면 다른 직선을 보통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이라고 쓰거든요. 같은 의미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어때야 돼요? a랑 a 프라임이랑. 그치? a랑 a 프라임이 같은 건 동일해요. 아시겠습니까?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기울기 쪽 a랑 a 프라임은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어요? 근데 평행하려면 b랑 b 프라임이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되고 일치하려면 b랑 b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행과 일치는 구분을 합니다. 자, 별거 없어요. 그냥 평행한 거 찾는 느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하면 돼요? 평행 그러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른 걸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일치하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이죠. 그쵸?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y는 3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나올 거예요. y는 3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 그러면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같아요? 기울기 얼마? 여기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y는 3x 플러스 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붙으면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문제 오늘 할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예제 2번. 자, 다음 1참수 중에 그 그래프가 평행한 것끼리 짝짓이요 이거예요. 자, 기역과 평행한 거. 기역의 기울기 얼마?
그러면 똑같이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되는 거고 또 니은과 그렇죠. 디귿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 2-1번은 오른쪽 그래프와 평행한 거, 평행하다는 거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이 직선을 보고 여러분은 기울기를 바로 찾으셔야 돼요. 얘 기울기 뭐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입니다? 우투케 우투케 둘 다 똑같은데 뭐 쓰지? 이거 뭐 읽으시라고요? 좌표로 읽으셔라. 여러분 그게 제일 무난하다. 이 점의 좌표 0, 맞췄어요. 표현이 마이너스 3입니다. 0, 얼마? 마이너스 3과 얘의 좌표는 이거죠. 기울기 x 증가량 x가 얼마큼 커졌어요? 6만큼 커졌어요. y 증가량 얼마큼 커졌어요? 3만큼 커졌어요. 기울기는 밑에 예제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는 ax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있는데 1번에서 얘네들이 뭐하다? 평행하기 위한 조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그걸 식으로 쓰면 기울기는 같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다. y절편은 다르다. b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3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2번 일치할 때는 역시 일치해도 뭐예요? 기울기는 여전히 같고 그쵸? y절편도 같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 밑에 3-1번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풉니다. 위에 페이지 풉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그림이 다 똑같잖아요.
그림이랑 똑같이 그리면 존나 그림이랑 똑같이 그리면 누가 더 기울기가 커요. 2번 보세요. 2번.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맞춰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다 비교를 할게요. 자,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번은 기울기가 얼마? 1번의 기울기 마이너스 1고요. 그러니까 x가 1만큼 가는 동안 y는 얼만큼 간다? 2만큼 내려오는 거죠. 마이너스 2만큼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 정도 기울기로 그려지는 게 얼마? 1번 그래프예요. 2번의 기울기는 2번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1만큼 갔을 때 얼마큼 내려요? 마이너스 1만큼만큼 내려오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는 게 2번이에요. 자, 1번과 2번 중에 y축에 더 가까운 건 누굴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기울기 얼마? 그러면 얘는 x 값이 1만큼 커졌을 때 y 값은 얼마큼 커진다는 거예요? 3분의 2만큼 커지는 거야. 똑같이 x 값이 1만큼 커졌을 때 y 값은 얼마만큼? 3분의 2만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몇 번? 3번. 되었습니까? 자, 4번은요. 기울기 얼마? 3.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 값이 1 커지는 동안 y가 얼마큼 커지겠습니까? 전체 얼마만큼? 3만큼. 그래서 x 1 커지고 y 3 커져서 2만큼 되는 거죠. 그쵸? 얘가 4번. 자, 1번이 더 y축에 가까워요? 4번이 더 y축에 가까워요? 4번. 왜? 얘는 이 정도 요 정도 기울기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1일 때 얼마만큼? 3만큼이니까 더 빨리 올라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더 가깝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이 y축, 이렇게 x축과 수직인 이렇게 그려지는 애에 더 가까운 건 누구다? 얘다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은 기울기 얼마? 2분의 7이면 뭐가 되는 거야? x가 1 커졌을 때 y가 얼마만큼? 2분의 7이니까 3보다 더 커. 그쵸? 2분의 7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5번. y축에 가까운 것은.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y축에 더 가깝다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1만큼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가거나 더 적게 더 많이 내려가는 애들이 더 가깝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y축에 가깝다라고 그러면 1 됐을 때 기울기만큼이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뭐하다? 크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깝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정비례 완전히 했던 거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깝다. 여러분은 절대값이 제일 큰 거를 찾는 문제였어요.
A는 양수, 음수, B는 양수, 음수 이거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냥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고요?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걸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그래프를 보고. A가 음수라고요? 그래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여기서 했잖아요. 제가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일 때 아까 어떻게 그렸습니까? 기울기가 3이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한 칸 가고 위로 몇 칸? 세 칸 가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약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기울기가 양수, 내려오는 건 기울기가 음수.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진 애는 기울기는 양수인 거죠. 그리고 y절편은 음수인 거죠. y축 음수. 이렇게 판단해요. 이게 바뀌었어 주면 그러면 얘를 바꿔 쓴 애는 이 그래프는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표시하고 기울기 판단해서 그리고가 되겠죠.
해야지. 좌표 찍고 민재야 좌표 찍고 그냥 막연하게 계산하려고 좌표 정확히 찍고 표시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좌표를 읽으시라니까요. 5,5랑 5,5. 네? 좌표가 어떻게 읽죠? 3번에 1번 지나는 점. 그 그래프 위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읽으시는 거예요.
좌표를 읽고 기울기를 구하시는 거거든요. 3번에서는 3번에 1번에서 좌표가 두 개 나왔습니다. 모콤마모랑 모콤마모. 정확하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읽으시는 거예요. 모콤마모랑 모콤마모 4,0 이거는 4,0의 위치 표시해봐요. 그게 직선 위에 있습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읽는 거죠. 그치 0,5랑 직선 위에 있는 점 여기가 0,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여기가 4 여기가 3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4,3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4,0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쓰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 위에 직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직선 위에 점을 보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0,5와 4,3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x 증가량 얼마? 4. x 4만큼 커지고 y는 이만큼 줄었어요. 이건 기울기는 그러니까 좌표를 읽으시는 거예요. 점의 좌표를 읽고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점의 좌표를 읽으시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고 숙제 라이트 쌤. 아 잠깐만 프린트. 네. 프린트. 잠시 해야겠어요. 오케이 지금 챙기세요. 숙제는 라센만 적어주면 되구나. 라센 어디까지 이거구나. 라센 좀 꺼내볼래? 민재가 라센 오늘 안 갖고 와가지고 숙제는 라센 오답 앞에 안 하고 민재가 로운이가 안 하셨죠? 그렇죠? 150페이지까지 여기까지는 프린트 다음 시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은 좀 늦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챙기시고요. 프린트 받아가시면 돼요.